할매, 내 말 안 들립니까? 면회 안 된다는데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요? 할머니, 저예요. 어머, 영훈아, 벌써 일어났냐? 몸은 괜찮고? 네, 할머니, 이번 주말에 면회 오신다고 하셨죠? 그럼 할머니가 김치찌개랑 너 좋아하는 장조림도 싸서 갈 거야. 할머니, 혹시 안 되면 괜찮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은데 꼭 갈 거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듣고 있나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아니면 집안일을 하면서 혹시 산책을 나서면서 들어주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즐거운 시간이 되실 거예요.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 외곽 망원시장 골목 깊숙한 곳. 간판도 없는 작은 국밥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강복수는 허리가 굽은 몸을 간신히 추스르며 커다란 솥에서 뼈를 우린 진한 국물을 저었다. 70 넘은 손등에는 화상 자국과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휴! 긴 한숨이 새어나왔다. 무릎이 쑤시기 시작했다. 비가 오려나 보다. 40년 넘게 이 자리에서 국밥을 끓여온 몸이 날씨를 먼저 감지했다. 탁자 위에는 영훈이가 보낸 편지가 놓여 있었다. 군대에서 쓴 글씨는 평소보다 반듯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움츠러든 느낌이 들었다. 복수는 돋보기를 꺼내 편지를 다시 읽었다. 할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부대 생활이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 적응된 것 같습니다. 적응됐다고? 복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목소리는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었을까? 어젯밤 통화에서 영훈이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웃음소리도 어색했고 말끝마다 힘이 없었다. 복수는 50년 넘게 사람들을 상대해온 직감으로 손자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시장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새벽 장사를 나온 상인들이 하나둘 복순의 국밥집 앞을 지나갔다. 복순이 이모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손자 면회 간다면서요? 네, 이번 주말에 가려고요. 상인들은 복순을 모르는 이가 없었다. 가난한 살림에도 누군가 굶주리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마음씨, 병든 이웃이 있으면 국 한 그릇이라도 끓여다 주는 정. 이런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였다. 이모님, 손자 군대 가서 살 빠진 거 아니에요? 요즘 군대가 옛날만 못하다던데. 에이, 무슨 소리. 우리 영훈이는 튼튼해요. 복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정말 영훈이는 괜찮을까? 혹시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복수는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 맛을 봤다. 시큼하면서도 감칠맛이 돌았다. 영훈이가 좋아하는 맛이었다. 어릴 때부터 복순이 담근 김치만 먹고 자란 영훈이는 다른 집 김치는 입에도 대지 않았다. 이 정도면 되겠다. 면회를 위한 준비는 일주일 전부터 시작됐다. 영훈이가 좋아하는 장조림을 만들기 위해 특별히 좋은 고기를 샀고 김치도 새로 담갔다. 보온 도시락과 밑반찬까지 마치 차례상을 준비하는 마음이었다. 복수는 손자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었다. 25의 사고로 딸을 잃고 갓 태어난 영훈이를 홀로 떠안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영훈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있어서 깊은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다. 시계를 보니 이제 7시가 다가오고 있었다. 곧 단골 손님들이 아침을 먹으러 올 시간이었다. 복수는 마지막으로 국물간을 맞추고 가스불을 줄였다. 영훈아,
할머니가 곧 갈게. 작은 중얼거림이 빈 국밥집에 울려 퍼졌다. 복순의 마음은 이미 강원도 산골 부대로 날아가 있었다. 그날 오전 첫 손님이 들어왔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다. 국밥 하나 주세요. 네, 맛있게 해드릴게요. 복수는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였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국밥을 내놓으며 말했다. 드세요. 몸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 밤샘 근무를 해서요. 여기 국밥이 정말 맛있다고 들었어요. 남자는 한 숟가락 떠먹더니 감탄했다. 정말 맛있네요. 집에서 먹는 것 같아요. 복순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자신의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을 보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었다. 많이 드세요. 국물도 많이 마시고. 혹시 여기서 오래 하셨나요? 한 40년 됐나 봐요. 어릴 때부터 여기서 장사했어요. 대단하시네요. 저희 어머니도 식당 하셨는데 참 힘드시겠어요. 남자의 말에 복수는 고개를 저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복순의 몸은 정직했다. 새벽부터 일어나 무거운 솥을 들고 뜨거운 국물 앞에서 몇 시간씩 서 있는 것은 70 넘은 몸에는 버거운 일이었다. 하지만 영훈이 제대할 때까지는 건강하게 버텨야 했다. 그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어야 했다. 남자가 국밥을 다 먹고 일어나며 말했다. 정말 맛있었어요. 다시 올게요. 네, 언제든지 오세요. 복수는 빈 그릇을 치우며 생각했다. 영훈이도 군대에서 이런 따뜻한 밥을 먹고 있을까? 혹시 차가운 밥, 맛없는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건 아닐까? 토요일 아침, 복수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났다. 면회 시간에 맞춰 부대에 도착하려면 새벽부터 움직여야 했다. 허리가 아파 잠을 설쳤지만 마음만은 한없이 가벼웠다. 어디 보자. 복수는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냈다. 몇 년 전 영훈이 생일 선물로 사준 남색 카디건이었다. 당시 할머니, 이거 입으시면 정말 젊어 보여요라며 환하게 웃던 영훈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때 영훈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할머니에게 선물을 사온 것이었다. 복수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혼자 울었던 기억이 났다. 이 옷 입고 가면 영훈이가 좋아하겠다. 복수는 거울 앞에서 가디건을 입어봤다. 조금 넉넉했지만 색깔이 예뻤다. 영훈이 눈에는 할머니가 어떻게 보일까? 늙고 초라해 보이지는 않을까? 보온 도시락에는 김치찌개와 장조림, 깍두기를 정성스럽게 담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밥도 별도로 준비했다. 영훈이가 부대에서 먹는 밥이 얼마나 맛없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장조림은 영훈이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었다. 복수는 특별히 좋은 쇠고기를 사서 하루 종일 정성스럽게 끓였다. 간장 양념이 고기에 깊숙이 배어들도록 몇 번이고 뒤집어가며 졸였다. 이 정도면 맛있겠지? 복수는 장조림을 한 점 집어 맛을 봤다.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이 일품이었다. 영훈이가 이 맛을 얼마나 그리워했을까? 김치찌개에는 영훈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넉넉히 넣었다. 김치도 적당히 익어서 신맛과 단맛이 조화를 이뤘다. 부대에서 먹는 김치찌개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었다. 신발도 새 걸로 신어야지. 발에 맞지 않아 평소엔 신지 않던 구두를 꺼냈다. 조금 작았지만 영훈이 앞에선 말끔한 모습으로 서고 싶었다. 할머니도 건강하게 잘 지낸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복수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머리도 정성스럽게 빗었고 화장품은 없지만
얼굴도 깨끗하게 씻었다. 이 정도면 영훈이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 같았다. 가방에는 도시락 외에도 여러 가지를 준비했다. 영훈이가 좋아하는 초콜릿, 따뜻한 양말, 그리고 손수 쓴 편지까지. 편지에는 할머니의 근황과 함께 영훈이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다. 영훈아, 할머니는 잘 지내고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몸 건강히 지내고 무슨 일 있으면 꼭 할머니한테 말해라.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빨리 제대해서 할머니랑 맛있는 거 많이 먹자. 복수는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눈물을 참았다. 글씨가 서툴러서 부끄럽지만 이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진실했다.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은 평소보다 힘들었다. 도시락 가방이 무거웠고 익숙하지 않은 구두 때문에 발이 아팠다. 하지만 복순의 마음은 날아갈 것만 같았다. 영훈이 얼굴 보면 뭐라고 말하지? 살이 빠진 건 아닐까? 아프진 않을까? 지하철 안에서 복수는 보온 도시락을 꼭 안고 앉았다. 식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마치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것처럼 조심스러웠다. 주변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떠들고 있었다. 복수는 그들을 보며 영훈이를 떠올렸다. 영훈이도 저런 나이였는데 지금은 군대에서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있을까? 할머니, 괜찮으세요? 옆에 앉은 젊은 여자가 복순에게 물었다. 복순이 도시락을 너무 꼭 안고 있어서 걱정된 모양이었다. 네, 괜찮아요. 손자 면회 가는 길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정성스럽게 준비하셨네요. 손자가 군대에 있어서요. 좋아하는 음식 해서 가져가려고. 여자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손자분이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이런 할머니가 계셔서 복순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역시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다. 부대까지는 2번을 갈아타야 했다. 길을 헤맬까봐 미리 길을 외워뒀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헷갈렸다. 젊은 군인에게 길을 물으니 친절하게 알려줬다. 할머니, 면회 가시는 거예요? 네, 손자 보러 가요. 아, 그러시구나. 조심히 가세요. 저희 부모님도 가끔 면회 오시는데 항상 고마운 마음이에요. 군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복순의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다. 역시 우리 영훈이도 저런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겠지. 버스에서 내려 부대까지는 10분 정도 걸었다. 산길이라 숨이 찼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저 멀리 부대 정문이 보이기 시작했다. 드디어 왔다. 복순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영훈이를 본 지 벌써 2달이 지났다. 키가 더 클까? 얼굴이 까매졌을까? 혹시 살이 빠지지는 않았을까? 궁금한 것 투성이었다. 부대 정문 앞에는 이미 몇 명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과 선물을 들고 있었다. 복순도 그들 사이에 서서 면회 시간을 기다렸다. 옆에 서 있던 중년 여성이 복순에게 말을 걸었다. 어머니, 누구 면회 오셨어요? 손자요. 어머니는요? 아들이요. 벌써 몇 번째 와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처음이에요. 처음이시라고요? 그럼 긴장되시겠네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긴장됐다. 영훈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랐다. 오전 9시. 드디어 면회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복순의 가슴은 마치 드럼처럼 두근거렸다. 면회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당직병이 건넨 서류를 받아든 복순은 잠시 당황했다. 글씨가 너무 작았다. 돋보기를 꺼내 천천히 작성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정성만큼은 가득했다. 최영훈 일병의 외할머니 강복순입니다. 잠시만요.
당직병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안쪽으로 들어갔다. 복수는 기대에 찬 눈으로 기다렸다. 곧 영훈이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뛰었다. 잠시 후 한중령이 나타났다. 김정훈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는 복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일말의 친근함도 없었다. 마치 귀찮은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오늘 면회는 어렵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복수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중령을 바라봤다. 분명 영훈이에게 오늘 온다고 말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김정훈 중령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며 말했다. 그의 표정에는 권위의식이 가득했다. 평생 규정과 명령에 따라 살아온 군인 특유의 경직된 모습이었다. 정기 면회 기간이 아닙니다. 부대 내부 사정도 있고요. 다음 기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중령님, 제가 정말 멀리서 왔어요. 새벽부터 준비해서.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복순의 간절한 표정을 본 김정훈은 잠시 표정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차가운 얼굴로 돌아갔다. 그에게는 규정이 감정보다 중요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예외를 두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김정훈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는 복순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 가방을 흘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 외부 음식 반입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어서요. 복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일주일 동안 정성 들여 준비한 음식이 위생상 문제라니. 자신이 평생 끓여온 국밥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린 손이 더럽다는 뜻인가. 중령님, 제발 한 번만. 영훈이 얼굴만 잠깐 봐도 됩니다. 복수는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김정훈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다. 어르신, 돌아가세요. 다음에 정식 절차를 밟아서 오시기 바랍니다. 영훈이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복순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면회를 거절당한 건 복순뿐이었다. 다른 가족들은 이미 안으로 들어가 자신들의 자식, 손자를 만나고 있었다. 복순은 부대 정문 앞 나무 그늘로 걸어갔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바닥에 주저앉은 복순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새 구두는 발을 아프게 했고 무거운 도시락 가방은 어깨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다. 일주일 동안 손자를 보고 싶은 마음으로 버텨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영훈아, 미안하다. 복수는 도시락 가방을 꼭 안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오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복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햇볕이 따가웠다. 나무 그늘이 있다고는 하지만 오전의 뜨거운 태양은 복순의 등을 서서히 달궜다. 그러나 몸의 더위보다 마음의 서늘함이 더 컸다. 복순은 도시락 가방을 열어봤다. 아직도 따뜻한 김이 새어나왔다. 영훈이가 좋아하는 장조림, 정성스럽게 끓인 김치찌개, 갓 담근 깍두기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정작 그 음식을 먹을 사람은 만날 수 없었다. 왜 이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복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다. 여기서 우는 모습을 누군가 보면 영훈이에게 누가 될까봐. 시간이 흘러갔다. 다른 가족들은 웃으며 면회를 마치고 나왔다. 모두들 행복한 표정이었다. 아들, 딸들과 만난 기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 할머니, 왜 여기 앉아 계세요? 한 젊은 병사가 복순에게 다가왔다. 그는 면회객들을 안내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면회를 못하게 해서요. 네, 무슨 일이세요?
복수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젊은 병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그런 일이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규정이라니까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젊은 병사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다. 보통은 이런 경우 융통성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때 지나가던 한 병사가 스마트폰으로 복순의 모습을 찍었다. 그 병사의 마음에도 뭔가 찌릿한 감정이 올라왔다. 저 할머니는 무슨 이유로 저렇게 앉아 계실까? 분명 슬픈 사연이 있을 것 같았다. 복수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계속 앉아 있었다. 혹시 영훈이가 나올까봐.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면회를 허락해 줄까봐. 오후 1시가 넘어서야 복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기다려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영훈아, 할머니가 무능해서 미안하다. 복수는 무거운 걸음으로 부대를 떠났다.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뒤를 돌아봤다. 혹시 영훈이가 쫓아올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복수는 혼자서 긴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사진 한 장이 세상을 바꿀 줄은 그 누구도 모르고 있었다. 그날 저녁 복순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부대 앞에서 면회 거절당한 할머니. 사진 JPG, 이게 현실입니까? 짧은 설명과 함께 올라온 사진 속 복순의 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구분 등, 도시락을 안고 있는 손, 그리고 깊은 실망감이 묻어나는 뒷모습. 댓글들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저 나이에 얼마나 힘들게 오셨을 텐데. 군대가 이런 식이야? 진짜 개념 없다. 우리 할머니 같으면 어떨까? 너무 화가 난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 보이나? 저런 할머니를 거절한다고? 사진은 순식간에 수만 명이 보는 게시물이 되었다. 분노한 네티즌들은 해당 부대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군번과 부대명이 확인되자 항해 전화가 빗발쳤다. 한편 부대 안에서 영우는 면회 시간이 지나도 할머니가 오지 않자 불안해하고 있었다. 이상하네. 분명히 온다고 하셨는데. 영우는 계속 정문 쪽을 바라봤다. 혹시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길을 잃으신 건 아닐까? 최영훈,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못 온 이유가 있을 거야. 같은 내무반 후임이 위로했지만 영훈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었다. 더구나 손자를 만나는 일에서는 더욱 그랬다. 혹시 전화 연결 안 될까? 영훈은 몰래 부대 전화로 할머니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복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마음이 너무 상해서 누구와도 통화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할머니, 무슨 일이시지? 영훈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그리고 그 불안감에는 이유가 있었다. 최근 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이었다. 사실 영훈은 할머니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다. 부대에서 고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특히 박철수 상사는 영훈을 집중적으로 괴롭혔다. 야, 최영훈, 이리 와봐. 박철수 상사가 영훈을 불렀다. 영훈은 마지못해 다가갔다. 뭐 하고 있었어? 할머니 연락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뭐 대단한 분이라고? 박철수의 말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그냥 걱정이 되어서요. 야, 너 혼자 특별한 줄 알아? 다들 가족 보고 싶어 해. 그런데 왜 너만 유별나게 구냐? 영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박철수 상사의 괴롭힘은 이때만이 아니었다. 매일 밤 불필요한 얼차례를 주고 주말에도 억지로 작업을 시켰다. 앞으로 개인 전화 사용 금지다. 알겠어?
예. 영우는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에게 연락도 할 수 없게 됐다. 그날 밤 내무반에서 스마트폰을 몰래 확인한 한 선임이 영훈을 불렀다. 야, 최영훈. 이거 혹시 내 할머니 아니야? 화면 속 사진을 본 영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할머니였다. 부대 앞 나무 그늘에 주저앉아 계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는 순간 영훈의 가슴에 뜨거운 것이 치솟았다. 할머니가 왜 저렇게... 영훈은 손이 떨려 스마트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다. 할머니가 자신을 만나러 오셨다가 거절당하신 것이었다. 그것도 혼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이 새끼들이... 영훈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평소에는 온순하기만 하던 영훈이었지만 할머니가 모욕당한 상황에서는 참을 수 없었다. 야, 이거 진짜 내 할머니야? 네, 맞습니다. 영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와, 대박이네. 이거 완전 유명해졌어. 지금 온라인에서 난리 났어. 영훈은 댓글들을 읽기 시작했다. 할머니를 위로하는 말들, 부대를 비판하는 글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영훈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이런 식으로 유명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할머니, 죄송해요. 영훈은 혼자 중얼거렸다. 자신 때문에 할머니가 고생하시는 것 같았다. 부대 내부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간부들은 급히 대책회의를 소집했고 온라인 여론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정훈 중령은 여전히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주장했다. 규정을 어기면 안 됩니다. 한번 예외를 두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중령, 상황이 이렇게 커진 이상 여론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군인입니다. 김정훈의 고집은 완고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여론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한편 복수는 그날 밤 국밥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다.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음식들을 꺼내보니 눈물이 났다. 영훈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며 만든 장조림, 할머니 손맛이 그리울 거라고 생각하며 담근 김치. 영훈아, 할머니가 무능해서 미안하다. 복순의 혼잣말이 빈 국밥집에 울려 퍼졌다. 그때 문이 열리며 시장 상인 아주머니가 들어왔다. 복순이 언니 괜찮아요? 응? 뭐가? 오늘 면회 갔다 오셨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복순은 한참 후에야 대답했다. 못 만났어. 규정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머, 왜요? 손자 보러 간 건데. 글쎄, 나도 모르겠어. 아주머니는 복순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복순 옆에 앉았다. 언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럴까? 영훈이가 얼마나 실망했을까? 설마 영훈이가 언니를 원망하겠어요? 그 착한 아이가.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그런데 복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국방부 청사 3층 중장실. 윤아진은 책상에 쌓인 보고서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50이 넘은 나이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군 내에서도 소문난 실력파였다. 윤아진의 하루는 언제나 바빴다. 각종 회의와 보고, 그리고 끝없는 업무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했기 때문이었다. 비서관이 다급하게 들어왔다. 중장님, 급히 확인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비서관이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복순의 사진과 함께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린 게시물이 떠 있었다.
윤아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사진 속 인물을 단번에 알아봤기 때문이었다. 이모. 윤아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사진이 언제 찍힌 겁니까? 어제 오전입니다.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요. 윤아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마음속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다. 20살 무렵 부모 없이 자라던 자신을 걷어준 복순의 모습이 떠올랐다. 당시 윤아진은 고아원에서 나와갈 곳이 없었다. 친척들도 모두 가난해서 그를 받아줄 형편이 안 됐다. 그때 복순이 나타났다. 자신도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그를 받아준 것이었다. 하진아, 걱정하지 마. 우리가 가족이야. 복순은 밤낮으로 국밥집에서 일하면서도 그의 학비를 대줬다. 군대에 지원할 때도, 사관학교를 졸업할 때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복순은 윤아진에게 유일한 가족이었다. 하진아,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것만이 이모가 바라는 거야. 복순의 말이 떠올랐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윤아진은 더욱 열심히 살았다. 이모를 실망시킬 수 없었다. 그런 복순이 군부대 앞에서 거절당하고 주저앉아 있다니. 해당 부대가 어디입니까? 강원도 22사단 3년대입니다. 윤아진은 즉시 일어났다. 평소 침착하기로 유명한 그였지만 지금만큼은 다른 사람이었다. 차를 준비하시오. 중장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22사단으로. 비서관이 당황했다. 중장이 예고 없이 부대를 방문한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다. 혹시 사전 연락을? 필요 없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윤아진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서둘러 제복을 갈아입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위험 있는 중장이었지만 마음속에는 복순에게 사랑받던 어린 조카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차에 오르면서 윤아진은 복순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아마도 상처받아 누구와도 통화하고 싶지 않은 마음일 것이었다. 이모, 조금만 기다리세요. 검은색 제네시스가 국방부 청사를 떠나 강원도로 향했다. 윤아진의 표정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차 안에서 윤아진은 복순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고등학교 시절 학용품을 살 돈이 없어서 고민하던 그에게 복순이 돈을 건네주던 일, 대학 입학금을 마련하지 못해 절망하던 그를 위해 복순이 금반지를 팔던 일. 하진아, 돈은 벌면 되는 거야. 너만 잘 되면 그걸로 좋게. 복순은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자신의 희생은 당연하게 여기고 조카의 성공만을 바랐다. 윤아진이 사관학교에 합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복순은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했다. 우리 하진이가 사관학교에 갔어요. 장교가 될 거래요. 그때의 복순의 모습이 생생했다. 그 자랑스러운 표정, 그 따뜻한 미소. 같은 시각 22사단에서는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었다. 사단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해당 사건의 책임 소재를 따지기 시작했다. 김정훈 중령, 상황을 설명해 보시오. 예, 사단장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김정훈은 여전히 자신의 판단을 고수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규정이 중요하지만 상황 판단도 중요합니다. 이 정도 나이의 할머니가 손자를 보러 오신 건데 사단장님, 선례를 남기면 안 됩니다. 그때 부관이 급하게 들어왔다. 사단장님,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아진 중장님이 이쪽으로 오고 계신다고.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윤아진 중장의 이름은 군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직접 온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다. 윤아진 중장이 무슨 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혹시 그 할머니 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단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김정훈 중령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다. 혹시 그 할머니가 중장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아무도 확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회의실을 감쌌다. 한편 영우는 내무반에서 계속 온라인 반응을 확인하고 있었다. 할머니 사진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반응은 분노와 동정이었다. 이런 할머니를 거절하다니. 정말 말이 안 된다. 우리나라 군대가 이런 식이야? 너무 실망이다. 저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영우는 댓글들을 읽으며 마음이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할머니를 이해해 주는 것이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할머니가 이런 식으로 주목받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때 박철수 상사가 나타났다. 야, 최영훈, 뭐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영우는 급히 스마트폰을 숨겼다. 스마트폰 보고 있었지? 내놔. 상사님, 빨리 내놓으라고. 박철수는 영훈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확인했다. 할머니 사진이 화면에 떠 있었다. 이게 뭐야? 내 할머니야? 예. 이거 완전 유명해졌네. 너 때문에 부대가 난리 났어. 박철수의 어조가 점점 거칠어졌다. 너 이거 의도한 거지? 할머니 이용해서 관심 끌려고?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닥쳐. 이제 너 때문에 우리까지 욕먹게 됐어. 박철수는 영훈의 가슴팍을 밀쳤다. 영훈이 뒤로 넘어졌다. 앞으로 더 조심해라. 알겠어? 영훈은 일어나며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면 할머니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영훈은 몰랐다. 이미 더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오후 2시 22사단 정문에 검은색 제네시스가 멈춰섰다. 뒷좌석에서 내린 윤아진 중장의 모습을 본 경비병들이 얼른 차렷 자세를 취했다. 중장님 입장하십니다. 윤아진은 묵묵히 걸어 들어갔다. 그의 걸음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다. 뒤따라오는 수행원들의 표정도 심상치 않았다. 사단장이 어디 있습니까? 예, 중장님. 지금 호출하겠습니다. 잠시 후 사단장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평소 당당하던 그도 윤아진 앞에서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중장님, 무슨 일로 직접? 사단장실로 갑시다. 윤아진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다. 사단장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모든 장병들이 숨을 죽였다. 중장의 등 뒤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다. 사단장실 문이 닫히자 윤아진이 입을 열었다. 어제 이 부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보고받겠습니다. 예. 그것이 김정훈 중령을 즉시 부르시오. 사단장이 김정훈을 호출했다. 몇 분 후 김정훈이 들어왔는데 그의 얼굴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다. 김정훈 중령입니다. 윤아진은 김정훈을 찬찬히 바라봤다. 그 시선만으로도 김정훈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어제 강복순이라는 할머니가 면회를 신청했을 때 중령이 직접 거절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규정에 의거하여. 규정이 무엇인지 묻는 게 아닙니다. 윤아진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70 넘은 할머니가 손잡으러 멀리서 오신 걸 알면서도 그냥 돌려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장님, 면회 규정이. 중령? 윤아진이 김정훈의 말을 끊었다. 군 복무 몇 년 차입니까? 20해가 넘습니다.
20해 동안 군 복무를 하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규정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군인의 덕목입니까? 김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윤아진의 눈에서 흘러나오는 압박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김정훈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냥 평범한 할머니 아니었나? 강복순 할머니는 제 이모입니다. 순간 사단장과 김정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중장님, 그것을 알았다면 면회를 허가했을 겁니까? 모르니까 거절한 겁니까? 윤아진의 질문에 김정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떻게 대답해도 정답이 없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권력자의 가족이면 특별 대우를 하고 평범한 시민이면 냉대한다는 것. 윤아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개인적인 복수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 이모가 당한 일이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바로잡으러 온 것입니다. 사단장이 급히 나섰다. 중장님,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김정훈 중령도 충분히 반성하고 반성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윤아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바로 저기 어제 복순이 주저앉았던 나무가 보였다. 최영훈 일병을 부르시오. 예. 그 할머니의 손자 말입니다. 지금 당장 면담하겠습니다. 잠시 후 영훈이 들어왔다. 평소보다 초췌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할머니 걱정에 밤잠을 설쳤을 것이었다. 최영훈 일병입니다. 편하게 앉으시오. 윤아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영훈은 영문을 모른 채 앉았다. 어제 할머니가 면회 오신 걸 알고 있습니까? 예. 사진으로 봤습니다. 영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대 생활은 어떻습니까? 힘든 일은 없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영훈의 표정은 괜찮지 않았다. 윤아진은 오랜 군 생활의 경험으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솔직하게 말해도 됩니다. 혹시 선임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일은 없습니까? 영훈이 순간 당황했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 건 최영훈 일병. 윤아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할머니가 당신 걱정에 밤잠을 못 주무실 텐데 그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진실을 말하십시오. 결국 영훈이 입을 열었다. 선임들이 가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영훈이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욕설이나 얼차려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영훈은 어제 박철수 상사에게 밀쳐져 넘어진 일까지 털어놨다. 윤아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이름을 대시오. 하지만 군 기강 회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름을 대십시오. 영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박철수 상사를 비롯한 몇 명의 이름을 댔다. 윤아진은 하나하나 기록했다. 사단장. 예, 중장님. 지금 즉시 해당 병사들을 조사하십시오. 그리고 김정훈 중령은 즉시 보직에서 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시오. 중장님, 이것은 명령입니다. 윤아진의 목소리에는 토론의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면회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더 이상 선량한 가족들이 문전박대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단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박철수 상사가 호출됐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들어왔다. 박철수 상사입니다. 윤아진은 박철수를 차갑게 바라봤다. 최영훈 일병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폭행이라뇨. 어제 가슴을 밀쳐서 넘어뜨린 일 말입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그 일까지 알고 있는 걸까? 그것은 교육 차원에서 교육이라고 합니까? 윤아진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후임을 폭행하는 것이 교육입니까? 죄송합니다. 박철수가 급히 고개를 숙였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즉시 구속하시오. 중장님, 군인이 개인적 감정으로 부하를 괴롭히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박철수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본 다른 간부들은 모두 얼굴이 굳어졌다. 윤하진 중장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다. 영훈 일병. 예, 중장님. 할머니께 이 말씀을 전해드리십시오. 앞으로는 언제든지 면회 오셔도 된다고. 그리고 손자가 군대에서 안전하게 복무하고 있다고. 영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중장님. 윤아진은 잠시 영훈을 바라봤다. 복순이 그토록 아끼는 손자. 그 따뜻한 마음씨가 고스란히 전해져 내려온 것 같았다. 최영훈 일병, 부모님은 어디 계십니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윤아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복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윤아진은 자신의 명함을 영훈에게 건넸다. 영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명함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윤아진이 사단장을 돌아봤다. 최영훈 일병을 후방부대로 전출시키십시오. 더 안전한 곳으로. 예, 중장님. 모든 조치가 끝난 후 윤아진은 혼자 부대 정문으로 나갔다. 복순이 앉아있던 나무 그늘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자리에서 이모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까. 손자를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한 음식들을 안고 혼자 이 자리에 앉아 있었을 복순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다. 이모, 이제 괜찮습니다. 윤아진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틀 후 복순은 국밥집에서 평소와 같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기운이 없어 보였다. 어제의 일이 아직도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 복순이 이모님, 시장 입구에서 아주머니 하나가 뛰어왔다. 이모님, 혹시 텔레비전 보셨어요? 무슨 텔레비전? 뉴스에서 군대 면회제도 바뀐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혹시 이모님이랑 관련된 건 아니겠죠? 복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 에이, 무슨 소리예요. 저 같은 사람이 뉴스에 나올 리가. 하지만 아주머니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다. 근데 정말 닮았어요. 부대 앞에서 면회 거절당한 할머니 얘기. 그때 복순의 휴대폰이 울렸다. 영훈이었다. 여보세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영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밝았다. 괜찮긴. 영훈아, 할머니가 어제 못 가서 미안하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할머니, 들으세요. 이제 언제든지 면회 오셔도 돼요. 규정이 바뀌었어요. 복수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이니? 그리고 할머니, 저희 부대에 정말 높으신 분이 오셨어요. 할머니 얘기를 듣고, 높으신 분? 네, 그분이 모든 걸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저도 안전하게 군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훈의 목소리에서 오랜만에 밝음이 느껴졌다. 복순의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다. 정말이냐? 네. 그리고 할머니, 다음 주말에 꼭 오세요. 이번엔 정말로 만날 수 있어요. 복순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할머니가 꼭 갈게. 맛있는 거 많이 해서.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영훈아. 전화를 끊은 복수는 뭔가 이상했다. 하지만 영훈이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날 저녁 복수는 텔레비전 뉴스를 봤다. 군면회 제도가 전면 개편됩니다.
가족들의 정당한 면회 신청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의 부조리한 관행들도 함께 척결하기로 했습니다. 부대 내 괴롭힘이나 가혹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복수는 뉴스를 보면서 혼잣말을 했다. 참 잘됐네. 나 같은 사람이 또 생기면 안 되지. 복수는 아직 자신이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며칠 후 복순에게 낯선 전화가 왔다. 혹시 강복순 할머니세요? 네,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KBS 기자 김민주라고 합니다. 할머니께 여쭤볼 게 있어서. 기자요? 저한테 무슨? 최근에 군부대 면회와 관련해서 겪으신 일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복수는 당황했다. 기자가 왜 자신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걸까? 제가 뭘 했다고? 할머니께서 겪으신 일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제도가 바뀌게 된 거거든요. 복수는 점점 더 이해할 수 없었다. 죄송한데 저는 인터뷰 같은 건 잘 못해요. 괜찮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싶을 뿐이에요. 결국 복수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이 불편했다. 그냥 조용히 국밥집을 하며 영훈이가 제대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소원이었다. 하지만 복순의 바람과 달리 언론의 관심은 계속됐다. 다른 매체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심지어 방송국에서 출연 제의까지 왔다. 이모님 정말 대단하세요. 전국적으로 유명해지셨어요. 시장 상인들도 복순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복순은 여전히 자신이 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냥 손자 보러 갔을 뿐인데. 복순의 일상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국밥집에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복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온 것이었다. 할머니, 여기가 그 유명한 국밥집이에요? 유명하긴 뭐가 유명해. 그냥 평범한 국밥집이야. 하지만 복순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사람들이 자신의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대단한 일이라니.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복수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 손자를 보고 싶어 하는 할머니의 마음이 뭐가 대단한가. 한편 영우는 후방부대로 전출된 후 훨씬 편안한 군 생활을 하고 있었다. 더 이상 부당한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됐고 동료들도 친절했다. 영훈아, 내 할머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냥 평범한 할머니세요. 평범한 할머니가 나라를 바꾸시다니. 정말 멋있어. 영훈은 할머니가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다. 할머니가 너무 유명해져서 힘들어 하시는 건 아닐까? 한 달 후 복수는 약속대로 영훈이를 면회 갔다. 이번에는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오히려 부대 간부들이 정중하게 맞아주었다. 할머니, 오셨군요. 영훈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고맙습니다. 복수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을 풀었다. 영훈이는 할머니가 만든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먹더니 눈물을 흘렸다. 왜 우니? 그냥 할머니 음식이 너무 그리웠어요. 어머, 이 바보야. 남자가 뭘 그런 것 가지고. 하지만 복순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무슨 소리니? 할머니가 언제 고생했다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기자들도 찾아오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건강하게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해. 영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영훈아. 면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수는 마음이 가벼웠다. 영훈이의 얼굴에서 예전의 밝음이 돌아온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복순이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아직 영업하시나요? 복순이 돌아보니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어디서 본지 기억나지 않았다. 네, 들어오세요. 뭘 드릴까요? 국밥 하나 주세요. 남성이 자리에 앉자 복수는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였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국밥을 내놓으며 말했다. 맛있게 드세요. 남성은 한 숟가락 떠먹더니 미소를 지었다. 정말 맛있네요. 예전 그 맛 그대로네요. 예전 맛이요? 남성이 고개를 들었다. 이모. 복순이 그제서야 남성을 알아봤다. 젊은 시절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하진아. 네, 이모. 오랜만입니다. 복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자신이 키운 조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다. 언제 왔니? 왜 미리 말 안 했어? 갑자기 시간이 나서요. 이모표 국밥이 먹고 싶었어요. 윤아진은 국밥을 조금씩 떠먹으며 말했다. 이모, 최근에 힘든 일 있으셨죠? 복순이 잠시 당황했다. 무슨 말이니? 영훈이 면회 갔다가 거절당하신 일 말이에요. 복순의 표정이 굳어졌다. 너도 그걸 아니? 네. 그리고 제가 해결했어요. 뭐? 복수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제가 해당 부대에 가서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복순이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하진아, 너 뭐 하는 일 한다고 했지? 군인이에요. 계급이 좀 높아요. 윤아진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복수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얼마나 높은데? 장군이에요. 복순의 숟가락이 떨어졌다. 장군? 우리 하진이가? 네, 이모. 모든 게 이모 덕분이에요. 윤아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모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모가 고생하시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진아. 이모, 앞으로는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하세요.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시고. 윤아진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어린 시절 자신을 키워준 복순의 사랑이 떠올랐다. 배고플 때 자신의 목까지 내어주던 그 마음, 아플 때 밤새 간병해주던 그 손길. 하진아, 너 정말 잘 컸구나. 이모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가 노력한 거야. 이모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윤아진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고아원에서 나와갈 곳이 없던 자신을 받아준 복순. 자신도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불구하고 조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복순. 이모, 그때 왜 저를 받아주셨어요? 왜긴 왜야? 가족이니까. 혈연 관계도 아닌데.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복순의 말에 윤아진은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꼈다. 이모. 응? 사랑합니다. 복순이 윤아진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사랑한다, 하진아. 정말 자랑스럽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저녁 뉴스가 들려왔다. 군면회 제도 개선으로 가족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최근 한 할머니의 면회 거절 사건이 계기가 되었는데 복순이 뉴스를 듣더니 윤아진을 바라봤다. 그게 다 나 때문이었구나? 네, 이모. 이모가 세상을 바꾸신 거예요. 복순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뭘 바꿔?
그냥 손자보고 싶었을 뿐인데 그 마음이 세상을 움직인 거예요. 윤아진은 국밥을 다 먹고 일어났다. 이모, 자주 올게요. 그래, 언제든지 와. 맛있는 거 해줄게. 윤아진이 나간 후 복수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자신의 작은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상상도 못했다. 며칠 후 영훈이에게서 편지가 왔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군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저도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윤아진 중장님이라는 분이 저를 많이 도와주세요. 할머니 조카라고 하시던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할머니가 그런 훌륭한 조카를 키우셨다니 자랑스러워요. 복수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영훈이의 글씨에서 예전의 밝음이 느껴졌다. 그날 밤 복수는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굽은 등, 거친 손.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세상을 바꾼 힘이 나왔다는 것이 신기했다. 정말 내가 그런 일을 했을까? 복수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그냥 손자를 보고 싶어 한 할머니의 마음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6개월 후 복순의 국밥집에는 새로운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오고 있었다. 군인 가족들이었다. 면회를 다녀오는 길에 들러 국밥을 먹고 가는 것이었다. 할머니, 여기가 그 유명한 국밥집이에요? 유명하긴 뭐가 유명해. 그냥 평범한 국밥집이야. 하지만 복순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할머니, 저희 아들도 군대에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면회가 훨씬 쉬워졌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복수는 여전히 자신이 무슨 대단한 일을 했는지 실감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았다. 국밥집 벽에는 영훈이가 보낸 사진이 붙어 있었다. 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영훈이의 모습이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은 당당한 모습이었다. 어느 날 저녁 복수는 영훈이와 통화를 했다. 할머니, 이제 한 달만 더 있으면 제대해요. 정말? 벌써? 네. 제대하면 할머니 일 도와드릴게요. 괜찮다. 너는 내 할 일 해.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제 제가 할머니를 챙길 차례예요. 복순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우리 영훈이 정말 많이 컸구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그날 밤 복수는 국밥집을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다. 참 신기한 일도 다 있네. 내가 세상을 바꿨다니. 하지만 복수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바꾼 게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 바꾼 것이라는 걸. 윤아진의 마음, 영훈이를 위한 자신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한 사람들의 연대가 세상을 바꾼 것이라는 걸. 며칠 후 복수는 텔레비전에서 특별한 뉴스를 봤다. 국방부는 오늘 가족 친화적 군대 만들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면회제도 개선을 넘어서 군인 가족들의 권익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정책의 배경에는 지난해 한 할머니의 면회 거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은 사건이었지만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온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복수는 뉴스를 보며 코끝이 찡해졌다. 정말 자신의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구나. 그때 문이 열리며 윤아진이 들어왔다. 이모, 뉴스 보고 계셨어요? 응, 하진아.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이모 때문이에요. 이모의 사랑이 모든 걸 바꾼 거예요. 윤아진은 복순 옆에 앉았다. 이모, 앞으로도 계속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모가 시작하신 일이니까. 내가 뭘 시작했다고? 사랑이요. 가족을 향한 순수한 사랑.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랑이었다. 영훈이를 향한 사랑, 하진이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결국 세상을 움직인 것이었다. 며칠 후 국밥집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김정훈 전 중령이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복수는 그를 알아봤다. 자신의 면회를 거절했던 그 장교였다. 어머, 이분이. 김정훈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융통성 없게 행동했습니다. 복수는 잠시 당황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됐어요. 다 지난 일이고. 아닙니다. 제가 할머니를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김정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어머니가 계신데, 만약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러 오셨다가 그런 대우를 받으셨다면, 복수는 김정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괜찮아요. 당신도 일을 하신 거잖아요. 할머니, 앉으세요. 국밥 한 그릇 끓여드릴게요. 복수는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여 김정훈에게 내놓았다. 김정훈은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물을 흘렸다. 정말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그날 이후 김정훈은 가끔 국밥집을 찾아왔다. 그리고 복순에게 그날의 일을 사과했다. 복순은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한편 영훈이의 제대일이 다가왔다. 복순은 며칠 전부터 제대 축하 잔치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영훈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다 만들어야지. 복순은 장조림, 김치찌개, 깍두기까지 영훈이가 좋아하는 모든 음식을 준비했다. 제대 당일 영훈이는 복순과 함께 국밥집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무슨 고생이야? 내가 무사히 제대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이제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영훈의 말에 복순은 미소를 지었다. 너만 건강하면 그걸로 좋게. 그때 문이 열리며 윤하진이 들어왔다. 영훈이 제대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중장님. 이제 중장님 말고 하진이 삼촌이라고 불러도 돼. 영훈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니까. 윤하진의 말에 복순이 환하게 웃었다. 맞아. 우리는 가족이야. 세 사람은 함께 앉아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었고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었다. 하지만 모두 복순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족이었다. 그날 밤 복순은 일기를 썼다. 오늘 영훈이가 제대했다. 정말 기쁘다. 하진이도 왔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내가 뭘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고마워한다. 그냥 가족을 사랑했을 뿐인데. 복수는 내일도 새벽부터 국을 끓일 것이다. 누군가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맞아줄 수 있도록. 세상은 그렇게 한 사람의 작은 사랑으로 조금씩 바뀌어 간다. 복수는 그 작은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복수는 영훈이 윤하진과 함께 국밥을 먹으며 말했다. 참 신기하다. 할머니 같은 사람도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이모,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윤하진이 말했다. 진실한 마음 하나면 충분해요. 영훈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의 사랑이 저를 구했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구했어요. 복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 평범한 국밥집에서 시작된 작은 사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여전히 신기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야겠네. 복순의 말에 윤하진과 영훈이 동시에 웃었다. 네, 할머니. 그래야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주변에 강복순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윤아진처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에 있으신가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은 관심과 사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누군가를 위한 작은 배려,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서 결국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작은 사랑을 전해주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누군가를 위한 작은 배려, 그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